무릎 통증이 왜 생기느냐? 가장 흔한 거는요, 무릎의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이 점점 진행되면요, 너무 아파서 발을 뗄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다리도 심하게 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노화를 가속시키는 결과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면요,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통증은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운동하려 그러면 꼭 헬스장을 가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 다리에 너무 좋은 운동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형외과 환자 중에 무릎 통증이 가장 많은 원인인데요, 무릎이 우리 다리에서 가장 중요한 관절이기 때문이에요. 무릎 통증이 왜 생기느냐? 가장 흔한 거는요, 무릎의 관절염입니다. 관절을 많이 쓰다 보면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생기죠. 관절염까지 가기 전 단계에는 연골 손상이라든지 인대 손상, 관절이 좀 굳어서 뻣뻣하신 분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관절 주변에 근육이 약해져도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 통증이 오면 여러 가지 운동도 못하게 되고 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분도 좀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못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당뇨, 고혈압 이런 만성 질환도 잘 조절이 안 되고 점점 악화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노화를 가속시키는 결과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릎의 관절염이 점점 진행되면요, 완전히 연골이 닳아서 너무 아파서 발을 뗄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다리도 심하게 휘게 되고요, 그 정도가 되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무릎 주변의 근육입니다. 뼈하고 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데 그 주변을 근육이 싸고 있죠. 그래서 근육이 튼튼하면요, 관절이 안정되고 관절 연골로 가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돼요. 근육이 흐물흐물해지고 위축되면 관절도 좀 흔들거릴 수가 있고요, 근육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관절 연골로 가는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되고 관절염이 더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관절염을 극복할 수 있느냐? 관절염이 한번 오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진행하고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면요,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관련된 통증은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릎 통증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넙다리 근육을 아주 튼튼하게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엉덩이 근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운동하려 그러면 꼭 헬스장을 가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 다리에 너무 좋은 운동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무릎을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허벅지 강화 운동인데요, 헬스장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요,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서 여기에 발목 위에다가 무게를 걸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운동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운동이 무릎에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집에서도 비슷한 운동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에 걸터 앉으셔서요, 상체를 꼿꼿하게 세우고 이렇게 축 처진 상태로 하지 말고요, 의자를 잡고 무릎을 쫙 펴주세요. 발목을 뒤로 젖히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쭉 뻗었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한 발씩 하셔도 됩니다. 이쪽으로는 균형을 잡고 뒤꿈치를 쭉 해서 뒤꿈치를 밀어내듯이 허벅지 근육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세요. 그리고서 한 5초 정도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고, 이거를 반복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요, 밴드를 걸어주시면 더 좋아요. 한쪽 발에다가 걸고 나머지 발을 올려주는 겁니다. 약간 바깥쪽 방향을 향해서 들었다가 5초 버티고 내려오고, 다시 무릎 펴기 하면서 허벅지에 힘을 팍 주고 5초 동안 버텼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내려올 때 이렇게 힘을 퍽 빼면 안 되고요, 천천히 버티면서 잘 조절하면서 부드럽게 내려올 줄 알아야 됩니다.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뻗어주는 건 좀 빨리 하셔도 돼요. 뻗었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뻗었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자, 무릎 아프신 분들 이렇게 바닥에 앉은 상태로도 우리가 운동하실 수가 있어요. 무릎이 아플 때는 허벅지를 튼튼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요, 다리를 쭉 뻗어 보세요. 무릎의 뒷면 오금으로 바닥을 누르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뒤꿈치가 뜨게 됩니다. 살짝. 그러면서 허벅지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힘을 뺐다가 힘을 주면 뒤꿈치가 뜨면서 허벅지가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5초 동안 버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고. 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TV 보실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양쪽 같이 하셔도 되고요. 힘 줬다가 뺐다가, 힘 줬다가 뺐다가, 이것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조금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쿠션 같은 거를 하나 무릎에 받치세요. 그러면 무릎이 한 20도 정도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 상태에서 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쭉 하면 더 많이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올렸다가 5초 정도 버티고, 이때 뒤꿈치를 밀어내듯이 하고 발가락은 나를 향해서 당겨주세요. 그리고 고관절은 약간 구부려 주시고 무릎을 완전히 펴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고. 네, 이 운동을 많이 반복해 주시면 허벅지가 튼튼해지면서 무릎 통증 완화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운동을 많이 하면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지는데요, 우리 몸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과 내장 지방을 소모하는 소각장이다,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면요, 불필요한 혈당과 지방이 소각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특히 누구한테 추천하느냐고요? 그런 거 없어요. 누구나 다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리 통증이 있건 없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누구나 노화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릎 통증을 위해서 좋은 운동, 허벅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엉덩이 근육 운동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밴드를 걸고 옆으로 이동하는 운동인데요. 운동용 고무밴드 중에 이렇게 고리 같은 밴드가 있거든요. 무릎 바로 위에 허벅지 부위에다가 걸어주세요. 약간 다리를 벌려서, 그냥 이렇게 힘을 빼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벌려서 서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스쿼트 하듯이 이렇게 앉아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개처럼 옆으로 몇 발짝 이동해 볼게요. 자,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한쪽 발로는 버티면서 균형을 잡고 한쪽 발로는 이렇게 벌려주는 힘을 받습니다. 너무 깊숙이 앉아서 하기가 어려우면 편안한 자세를 해볼게요. 버티면서 넘어가고, 이 밟을 때는 발바닥이 전체가 판판하게 디뎌지도록 해보세요. 이동하고 버티고, 이동하고 따라오고, 또 한 발로 버티면서 옆으로 이동하고, 옆으로 이동하고, 옆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 엉덩이에 굉장히 자극이 많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많이 하시면 엉덩이가 애플 힙이라 그러죠. 엉덩이가 빵빵해질 수가 있고요. 엉덩이 근육은 하체와 몸통을 이어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 또 무릎 통증에도 다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무릎 통증과 노화 예방을 위해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좋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뼈와 근육에 골고루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도록 잘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절반이나 됩니다. 단백질은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아미노산이 골고루 섭취가 돼야 되는데, 단백질도 고기만 먹으면 안 되고요. 콩이나 견과류, 우유 이런 거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까지 우리가 골고루 섭취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필수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g 정도가 되거든요. 체중이 60kg시다 그러면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끼에 20g씩인데요.
있는데요.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손바닥으로 따져서 손가락을 제외하고 손바닥만큼의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삼시세끼 이만큼의 고기를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부족하신 분들은 우리가 요즘에는 단백질 음료나 이런 거 편의점에만 가도 많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실 때는 그런 걸로 보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당연히 관절의 통증도 줄어들게 되고요. 관절이 좋아지니까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운동을 통해서 우리 신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또 근육이 튼튼해지면 마이오카인,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 전신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을 더 유지할 수 있고 노화 현상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겁니다. 운동과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노년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꼽으라면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 건강, 정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괜찮겠지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면 우리 몸의 대부분의 이런저런 짜잘한 질환들은 우리가 운동으로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몸과 마음이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버릇하시면은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신체 건강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걷기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요, 걷기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걷기만 하지 말고 어떤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느냐? 지식한상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족부 전문의가 알려주는 발건강 바이블 100세 시대 두발 혁명의 저자 정형외과 전문의 김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의 고령화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냐?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고령화가 되는 것은 심각하죠. 2022년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남성은 80년, 그리고 여성은 87년, 평균적으로 83년을 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세가 넘게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야말로 100세 시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세 인생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축복 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100세를 사는 게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운동입니다. 수명을 건강 수명과 유병 기간으로 나누거든요. 건강하게 사는 기간, 병과 질병과 사고를 겪어서 고통 속에서 지내는 기간으로 나눠 봤을 때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건강 수명은요, 불과 67세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19년 동안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고 지낸다는 거죠. 이렇게 유병 기간이 길어지고 장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유병장수라는 말을 하죠.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신체 건강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걷기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걷기 운동은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으로서 심폐기능 강화 효과가 있고요. 심장과 폐, 호흡 기능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요. 많이 걷다 보면 지방이 연소되면서 우리가 내장 지방 같은 것도 조절이 되고 당 조절, 칼로리 소모, 체중 조절 이런 것들이 다 되면서 혈압도 떨어지게 되고 당뇨, 고혈압 이런 만성 질환 같은 것들이 저절로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들에 의하면 항암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요. 우울증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좀 힘차게 걸으면 다리 쪽의 근육과 허리의 근육 강화 효과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걷기 운동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걷는 것은 우리 몸을 떠받치고 있는 발의 입장에서 보면요, 발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 체중을 실어서 쿵쿵 걷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중 60kg인 분이 하루에 만보 걷기를 하면요, 두 발에 실리는 무게가 600톤이나 돼요.
한쪽 발에 300톤씩 누적이 돼서 실리는 건데요. 승용차 한 대가 1.5톤 정도이기 때문에 한쪽 발에 승용차 200대의 무게가 하루 동안 누적되는 겁니다. 그 만보 걷기를 매일매일 해보세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발이 배겨날 수가 없어요. 한동안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매일 하다 보면은 발이 견디지 못해서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면 부족하게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보 걷기를 제가 권장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첫째는 걷기 운동은 사실 운동 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좋은 운동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안 걷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걸으라고 하는 건데요. 계속 걷는 운동만 하는 것은 운동 효율로 따지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유산소 운동을 더 권장을 해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훨씬 더 큰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 시간에 거의 비슷한 정도의 운동 효율이 나타나요. 그만큼 걷기의 운동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걷기는요, 근육 강화 효과가 좀 적습니다. 힘차게 걸으면 다리 근육 효과, 허리 근육 강화 효과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7,000보, 8,000보 정도만 걸으면요, 걷기 운동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심폐기능 향상, 근력 강화 효과, 칼로리 소모 효과, 질병 예방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을 걸었을 때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 외에는 추가적인 이득이 별로 없다는 거죠.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요, 걷기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병장수의 비밀은 바로 근육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근육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몇 가지 근육의 중요한 기능들을 제가 설명드리면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움직임의 원천이에요. 근육이 있어야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고 관절 마디마디를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근육이 튼튼해야 우리가 바른 자세를 잘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과 지방을 태우는 소각장의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 영양분들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몸에 당과 지방을 더 많이 태워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육에서 운동할 때 많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요. 그 종류가 약 200여 가지에 이르는데요. 다양한 호르몬들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에 아주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소염작용이에요. 병원에 가서 관절 아프다 그러면 정형외과에서 제일 많이 처방하는 약 중에 하나가 소염제거든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에요.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건데요.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그런 천연 소염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걷기만 하지 말고 어떤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체 운동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엉덩이하고 허벅지 종아리에 있는 이 다리에 있는 근육이요, 전신 근육의 한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다리의 근육이 우리 몸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다리가 튼튼해야 오랫동안 걷는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다리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벽을 잡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의자를 잡고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서서 차렷 자세에서 먼저 무릎을 구부려 볼게요. 구부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구부려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까치발을 들어줍니다. 뒤꿈치를 최대한 세워보세요.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꽉 뭉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펴면서 위에서 내 머리를 끄집어 당기는 것처럼 키를 최대한 키워보세요. 그 상태에서 버티다가 천천히 뒤꿈치를 내려서 다시 차렷 자세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무릎 구부리고 뒤꿈치 들고 세우고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무릎 구부리고 뒤꿈치 들고 무릎 쫙 펴서 키 세운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고. 자,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릎 구부리고 까치발 들고 번쩍 차렷했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네, 이 운동을 반복해서 하시면요, 발목도 유연해지고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허벅지 강화 효과도 있고 하지정맥류 예방 효과, 부종 완화 효과, 이런 효과들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스쿼트 운동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측면에서 보시면요, 다리를 살짝 벌리면서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운동인데요,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린 다음에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서요, 이렇게 팔을 앞으로 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엉덩이로 의자에 살짝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뒤로 엉덩이를 빼면서 살짝 앉았다가 닿자마자 천천히 올라오고, 한 번 더 천천히 내려가서 엉덩이에 살짝 닿고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이 엉덩이를 뒤로 빼는 이유는요, 그렇지 않으면 무릎이 굉장히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위에서 봤을 때 발끝보다 무릎이 많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무릎이 좀 과하게 꺾이면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무릎이 발보다 많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발끝보다 무릎을 약간 뒤쪽으로 하듯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면에서 보실 때는요, 어깨 넓이로 쓴 다음에 무릎을 약간 바깥쪽으로 벌려주듯이 하면서 생긴 공간으로 몸을 집어 넣었다가 올라오시는데, 내려가실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시면 돼요. 너무 무리해서 끝까지 쪼그려 앉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벽에 기대고 하는 스쿼트인데요, 벽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선 다음에 이렇게 벽에 기대고 이렇게 앉아 보세요. 여기 보이지 않는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허벅지가 바닥하고 평행하게 90도 정도 된 자세를 벽에 기대서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분 버텨 보세요. 1분 버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근육은 이 자세를 버티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분씩 버티기를 자주 하시다 보면 아주 돌덩이처럼 튼튼한 허벅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외우기 쉽게 약자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스발롬입니다. 발음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욕이 아닙니다. 스는 스트렝스, 바로 근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발은 밸런스, 균형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롬, 의학적으로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년 건강을 위해서 제가 중요한 게 스발롬이라고 했잖아요. 운동을 통해서 기른 힘을 제대로 써먹으려면 그걸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밸런스 훈련이 하는 기능입니다.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경험하는 거는요,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골절상을 입는 것은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약해서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균형 감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균형 감각은요, 어린아이들은 밸런스가 좋잖아요. 나이 들수록 우리가 균형 감각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상사고를 피하고 싶다면 꾸준히 평소에도 밸런스 훈련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밸런스 운동은요, 다리 운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력 운동으로 튼튼하게 해준 근육의 힘을 기능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가장 간단한 거는 한쪽 다리로 서서 균형 잡고 오랫동안 버티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10초 이상 버티는 거고요. 그냥 하기가 너무 쉬우신 분들은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10초 정도 버티면 아주 훌륭하신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응용 동작으로요, 밴드를 발목에다가 이렇게 걸고요,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 밴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근육 강화 효과를 같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위험하니까 이렇게 의자를 옆에 잡고요, 밴드를 걸고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옆으로, 뒤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쫙 찼다가요, 천천히 내려오는 겁니다. 옆으로도 쫙 벌렸다가 천천히 이 저항하는 힘을 느끼면서 내려오시고, 뒤로도 쭉 뻗으면 엉덩이 근육, 햄스트링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고, 앞으로 쭉 해서 허벅지에 힘을 주고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옆으로 쭉 해서 엉덩이 바깥쪽에 근육의 힘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뒤로 했다가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고, 이거를 이제 의자를 안 잡고 하면은 이쪽으로 버티는 힘까지 균형 운동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해볼까요? 자, 한 다리로 버티면서 앞으로 찼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옆으로 찼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뒤로 했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자, 지식한상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다리 운동, 하체 운동 열심히 하셔서요, 다리도 튼튼하고 빵빵하게 건강하게 100세까지 행복하게 지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걷는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또 내장 지방을 태워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혈당도 조절하고 종아리 근육도 튼튼해지고, 또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버티는 과정에서 반사신경도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다는 맨발 걷기가 이런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맨발 걷기가 굉장히 열풍이고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요. 걷는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고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심폐기능 강화 효과가 있고, 또 내장 지방을 태워서 칼로리를 소모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혈당도 조절하고 고혈압도 조절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나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어요. 걷기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효과가 많은데 맨발로 걸었을 때 어떤 추가적인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맨발 걷기는 신발을 벗고 걷는 거잖아요. 그럼 신발을 왜 벗을까요? 신발이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어서 그럴까요? 자, 신발은 우리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신발을 신고 걸으면 보다 편안하게 오랫동안 걸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발이 점점 발전하면서 신발의 기능들이 많아졌어요. 쿠션도 좋아지고, 아치도 서포트를 해주고, 뒤축도 잘 잡아주고, 발의 앞꿈치도 잘 보호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좋은 기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과잉 보호를 받게 되면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서부터 평생토록 신발에 의존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그런 기능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발 근육의 약화예요. 발에는 잔근육들이 있습니다. 발가락을 벌리고 모으고 구부리고 펴고 하는 풋코어 근육들이 있는데,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 그래서 발을 튼튼하게 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으면 통으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개별적인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풋코어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많이 퇴화되고 위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 이렇게 발가락 올려보세요, 벌려보세요 하면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발에 여러 가지 발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근육이 약해지면 근육이 해야 될 역할을 못하고 족저근막에 무리가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치도 조금씩 낮아지니까 후천성 평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조금씩 평발이다 하신 분들은 풋코어 근육이 약화된 것을 의심하셔야 돼요. 또 무지혈반증도 있습니다. 여성분들 많으시죠?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가 툭 튀어나오고 발가락이 신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휘는 병을 무지혈반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풋코어 근육의 약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발가락을 반듯하게 정렬시키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코어 근육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육이 약해지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신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으면 발바닥하고 바닥하고 지면하고 사이에 신발 바닥이 있잖아요. 지면으로부터 오는 자극들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지면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라든지 반사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둔해지게 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요, 발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신발의 보호를 받지 않고 그냥 맨발로 걷게 되면 발이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자꾸 걷다 보면 발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고, 울퉁불퉁한 노면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근육 하나하나에 더 자극이 되고 종아리 근육도 튼튼해지고, 또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버티는 과정에서 반사신경도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도 좋아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맨발로 걸어보시면요, 바닥이 주는 자극들을 느끼기 때문에 지압 효과도 있고 마사지 효과도 있고 또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맨발 걷기 하기 전에는요,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해요. 새로운 신발을 신어서 걸으려고 할 때 처음에 신발이 좀 뻣뻣하고 하면은 물집도 잡히고 하잖아요. 맨발이라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걸으실 때도요, 적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발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갑자기 신발이라는 보호막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막 걸으면요, 많이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걷기 전에 종아리와 발바닥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부드럽게 해주면 걸을 때 아킬레스건이 조금 찢어지거나 족저근막염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발 근육을 미리 좀 단련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한다든지 벌려주고 모아주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올려주고 하는 이런 운동들, 코어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을 많이 해주면 발이 좀 튼튼해지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걸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많이 걸으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걸어보면서 괜찮은지 확인해 가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겠고요. 걸으실 때는 반드시 좋은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잘 정돈되어 있는 안전한 길을 걸으시고 빨리빨리 많이 걸어서 만보 걷기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자연을 좀 느끼면서 천천히 걸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루에 권장하는 걷기량은 7,000보에서 8,000보 정도 걸으면 여러 가지 걷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적인 이득은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기본적으로 한 3,000~4,000보 정도는 못해도 걷거든요. 추가적으로 내가 좀 걷는 운동을 하고 싶다 할 때는 한 20~30분 정도 더 걸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맨발로 7,000~8,000보를 다 채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맨발 걷기는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기시고 부족한 부분은 신발 신고 걸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신발에 보호가 없으니까 어디 돌불이나 나뭇가지 같은 데 부딪혀서 실제로 발가락 뼈가 골절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살짝 찔렸는데 그게 골마서 고름이 차서 이만큼 고름을 짜내는 수술까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발에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치지 않도록, 어디 찔리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걸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맨발로 걷다가 통증이 생기면요, 일단 거기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발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무리하게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맨발 걷기를 다 하고 나서는 항상 발이 괜찮은지 꼼꼼하게 살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실내에서 지압판을 밟는 것이 맨발 걷기와 같은 효과가 있느냐?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맨발 걷기의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지압 효과는 일부이기 때문이죠. 물론 지압판으로 했을 때 발을 지압하고 마사지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맨발 걷기를 통한 여러 가지 근육 자극 효과, 강화 효과, 반사신경 훈련 효과 이런 것들은 지압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다는 맨발 걷기가 이런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맨발 걷기가 누구에게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발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사람에 따라서 발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발바닥이 얇아져 있고 근육이 앙상해져 있는 분들도 있고요.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평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혈액순환이 안 좋은 말추동맥 폐쇄성 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신발에 보호 없이 맨발로 막 걷게 되면요, 그런 가지고 계신 질환들이 더 악화되거나 나빠지면은 심지어 당뇨 환자들은 절단까지 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굳이 욕심내서 그렇게 맨발로 걷지 마시고요. 바닥을 느껴보고 싶으면 맨발로 앉아 계시는 건 괜찮죠. 근데 걸을 때는 안전하게 신발 신고 걷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가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발 건강을 위해서 실내에서도 발 근육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발가락으로 웅크렸다가 폈다 하는 운동이라든지 꼼지락꼼지락 하고 발가락을 교차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발바닥을 자극해주는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또 균형 감각을 위해서 한 발로 서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버티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맨발 걷기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